질문 보내주신 거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질문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다, 계산까지 다 해드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나머지 자잘한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래요. 질문의 시작이 13번이에요. 봅시다. 자, 오메가가 다음과 같을 때 이 식을 구하라는 얘기죠. 차수가 굉장히 높네요. 일단 저 식을 잘 정리해서 이 차수 높은 것들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조건을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얘를 그냥 거듭 제곱하기는 숫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양변에 1을 곱합니다. 그럼 이 오메가는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고, 이걸 다시 제곱하기에는 여기 실수와 허수를 붙여놓고 제곱하면 계산이 복잡하니까 실수를 넘겨줘요. 그럼 이 오메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고, 이걸 양변을 제곱합니다. 자,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얘는 4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4오메가, 여기 플러스 1이 있는데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서 플러스 4가 돼서 4로 약분하게 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나와요. 되나요? 이걸 보면 저절로 뭐가 떠올라야 되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떠올라야 됩니다. 얘네들은 세트니까. 물론 또 참고로 얘를 보면 이것도 같이 떠올라야 되죠.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면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똑같이 0입니다. 이도 어차피 똑같은 근이니까 대입하면 같은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죠. 얘도 그렇겠죠.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자,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로 기억해야 될 게 좀 있는데, 이거 두 개는 워낙 기본이니까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데, 얘 말고도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는 한 혹은과 나머지 한 혹은을 더하게 되면 두 근의 합, 여기서 나오는 근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 1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고, 두 근의 곱,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하면 a분의 c, 1이라는 값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식을 양변 오메가로 나눕니다. 그럼 좌변은 오메가 제곱이 남고 우변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남아요. 그리고 이 식도 양변 오메가로 나눕니다. 그럼 오메가 약분되고 오메가 바가 남고, 그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과 같죠. 그럼 이렇게 갖고 오메가 분의 1에 음수를 붙인 게 얘랑 같기 때문에 얘도 정리해주면 오메가 제곱에 음수를 붙인 값은 오메가 바나 오메가 분의 1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까지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쓰일 수도 있고 크게 안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거 세 개는 확실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오메가 2015제곱을 계산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쪽 식이 좀 더 유용하게 쓰이겠죠. 2015를 3으로 나눠요. 세제곱이니까. 그럼 36, 18, 21, 37, 21. 5 남고 여기 1 하면 나머지가 2가 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메가 201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을 671번 거듭제곱한 다음에 오메가가 2번 더 곱해진다 뜻이에요. 누가? 오메가의 2015제곱이. 그럼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얘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여기서 이제 방법이 두 가지예요. 보통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통분하는 겁니다. 오메가 제곱으로 통분하면 얘는 오메가 4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4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오메가 제곱 분의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를 곱한 것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오메가에 음수를 붙여놨으니까 얘는 플러스 오메가 될 테고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식이 이제 변형하는 겁니다. 이 식. 얘가 필요한 거죠. 쟤를 넘기면 오메가 제곱의 값은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기 때문에 여기는 오메가 마이너스 1 대신에 오메가 제곱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이니까 약분하면 1. 됐습니까? 괜찮으시겠죠? 네. 이렇게. 괜찮으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이거 잘 안 쓰인다고 그랬는데 여기 있어요. 얘네 셋의 관계. 이렇게. 얘네들이 이게 딱 따다가 붙여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과 같죠. 그럼 만약 여기 역수를 취한다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은 오메가랑 같겠죠. 여기가 오메가로 바뀝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로 바뀌어요. 됐니? 근데 아까 여기 식이 있었잖아요. 요 식. 이 식에서 플러스 1만 남기고 앞에 있는 이 두 개 항을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하게 되면 이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가 나와서 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값은 그냥 1이 나와요.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준다.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게 아니고 여기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끄집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걸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4번. 이것도 그렇죠. 쓰이는 식은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이제 세트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 좀 전에 했던 것.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의 값은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의 값은 1. 이렇게 각자 필요한 세트를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안 쓰여도 일단 기억까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과 같고 얘는 오메가 바랑도 같다. 이렇게 세트로 해서 요 개념들은 머릿속에 계속 담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과 오메가 세제곱 1 중에 누가 더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가 많이 나옵니다. 횟수는 얘가 훨씬 더 자주 나와요. 근데 간혹 얘가 나오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죠. 이거보다는 이쪽을 많이 집중적으로 많이 연습하고 교재도 이쪽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 연습이 좀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가리지 마시고 시험에 뭐가 나올지 알면 그만 연습하면 되겠지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양쪽을 균형적으로 좀 잘 연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런 조건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별거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이런 거에 대한 규칙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숫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1부터 20까지 대입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x에 n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n 대신에 1을 대입하게 되면 오메가의 1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1제곱이 돼요. n 대신에 2를 대입하게 되면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3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물론 얘를 풀어도 되는데 이 값을 계산한다거나 좀 간단히 정리해도 괜찮긴 하겠죠. 이건 뭐 오메가 세제곱 같은 경우도 벌써 얼마인지 알고 있냐면 마이너스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하다 보니까 계속 덧셈 얘기 되거든요. 4, 5, 일단 6까지만 해볼게요. 6. 오메가의 4제곱을 했더니 오메가 4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4제곱. 이걸 보시면 선생님이 설명하니까 이걸 줄줄이 다 쓰는 거지. 여러분은 약간 시험장에서 직관적으로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얘랑 F1과 F4가 무슨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얘네들의 관계만 한다면 나머지도 비슷한 흐름으로 따라갈 테니까. 근데 무슨 흐름이냐면 오메가 4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를 곱하고 플러스 오메가 바의 세제곱에 오메가 바를 곱한 거죠.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것도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결론 여기는 오메가와 오메가 바에 마이너스 1이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되겠죠. 자, 쓰고 나서 보니까 F1의 값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인데 F4의 값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바네요. 둘이 무슨 관계죠? 덧셈하면 0이 된다는 겁니다. F1과 F4를 덧셈하면 0이 돼요. F1과 F4를 덧셈하면 0이 돼요. 그럼 F2와 F5를 덧셈해도 같은 패턴으로 0이 되지 않을까요? 계산은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앞에 있는 게 플러스면 뒤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그리고 더불어 F3과 F6을 덧셈해도 0이 되네요. 결론은 이렇게 6개씩 묶으면 무조건 합쳐서 0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총 항이 지금 20개죠. 20을 6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3이 되고 나머지 2가 남아요. 이거를 저그식에 맞춰 정리해보면 F1부터 F6까지 더한 게 다 0이 되고 F7부터 F12까지 더한 게 다 0이 되고 F13부터 F18까지 더한 게 다 0이 된다는 뜻이니까 뭐만 남겠어요? 이걸 다 더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뭐만 남죠? 요거 두 개만 남겠죠. F19 더하기 F20 요거만 남겠네요. 얘는 어차피 다 0으로 없어질 테니까. 그럼 얘만 계산하면 정답이겠네요. 인데 뒤쪽으로 가게 되면 또 지수 처리해야 되잖아요. 오메가의 19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19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20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20제곱 이거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처리해야 된다고요. 근데 앞에서 봤지만 이렇게 패턴이 6개 흐름을 이런 주기를 가지고 다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을 계산한 건 다시 뭐를 계산한 것 같죠? 처음부터 다시 6개, 6개 하면 다시 F1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F7은 F1과 같은 구조고, F13도 F1과 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6개를 지나면 다시 F1, 다시 F2, F3, F4, F5, F6, F7 하면 다시 1로 올라가는 거예요. F1, F2, F3. 그럼 끝에 2개 남았다는 얘기는 결론은 F1과 F2를 더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거 2개 덧셈하라는 얘기예요. 요거 2개 덧셈. 이해하겠습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마지막에 남은 게 이거였다고 그랬죠? F19 더하기 F20이 남았는데 얘는 결과적으로 다시 패턴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돌아서 다시 원위치로 올라가다 보면 F1 더하기 F2랑 같고 얘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계산하려고 했더니 그럼 이렇게 짝 지으면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 했더니 뭐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돼서 얘를 살짝 넘기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의 오메가 값이 마이너스 1인 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플러스잖아. 이게 똑같은 모양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알려진 식만 가지고는 이 값을 직접 여기 잘못 표시했죠?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더한 값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값을 이 식만 가지고는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아니고 곱셈 공식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쓰냐면 얘는 놔두고 왜? 이 값을 알거든요. 이 값을 우리가 알아요. 어디 썼어요? 앞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의 값은 1이었죠? 얘를 정리하면 돼요. 쟤를 어떻게 정리하죠? 이 부분은 곱셈 공식 변형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오메가 바 이렇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니까 이 값을 알아요. 1이잖아. 1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도 알아요. 1이잖아. 정답은 0 이렇게 돼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p일 때 이거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와 얘를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문제 흐름을 읽으셔야 됩니다.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인수분해 쓰신 겁니다. 혹은 곱셈 공식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근데 이런 문제의 유형에서는 아무래도 밑에 게 좀 더 우리한테 유리하겠죠. 위에서 보면
이 방정식의 두 개 근이 알파와 베타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알아낼 수 있고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얘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근데 이 방정식의 한 근이 P라고 돼 있잖아요? P? 그럼 여기다 이제 P를 대입하게 되면 P 세제곱 마이너스 6P 마이너스 2는 0. 뭐 이렇게도 알아낼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걸 구하라는 얘기니까 여기다 뭐 하시냐면 대입하시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P를 대입하면 P 세제곱 알파 베타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 여기는 P. 답이 나왔네요. 정답은 2 이렇게 됩니다. 생각보다 다음 3차 방정식을 만족할 때 방정식 f2x 플러스 3의 세근의 합을 구하랍니다. 위에 있는 이 fx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근을 만약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세 개 근이 있을 테니까 그럼 f 알파가 0, f 베타가 0, f 감마가 0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의 근은 x가 근입니다. 여기 x에 어떤 수를 집어넣고 그다음 2를 곱한 다음에 3을 더해서 함수값에 집어넣었더니 그게 0 나온다는 뜻이거든. 어쨌든 방정식의 근은 x예요. 근데 이 x와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는 다르잖아. 다르기 때문에 얘를 똑같이 알파, 베타, 감마로 쓸 수는 없고 그냥 x1, x2, x3라는 세 개의 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식을 굳이 쓴다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세 개의 근은 이 식을 만족한다는 뜻이죠. 2x1 더하기 3은 0. 2x2 더하기 3은 0. 2x3 더하기 3은 0. 이걸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매치가 돼 보이지 않아요? 똑같은 F인데, 봐봐, 같은 F인데, 얘는 알파 집어넣어 0이 나오고, 얘는 2x1 더하기 3을 집어넣어 0이 나오는데, 결론은 2x1 더하기 3을 알파로 봐도 무방하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함수 F, 여기는 저 3차식 F는 알파를 집어넣어 0이 되거든? 그렇죠? 베타를 집어넣어 0이 되고 감마를 집어넣어 0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근데 얘는 이 모양을 바꿔놨거든? 2x1 더하기 3, 2x2 더하기 3, 2x3 더하기 3. 결론은 이 세 개가 돌아가면서 누가 돼야 되죠? 알파, 베타, 감마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함수 F는 얘네 셋만 집어넣었을 때가 0 떨어지는 거니까. 알파, 베타, 감마만 집어넣어 0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는 동그라미 세 개가 결과적으로는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2x1 더하기 3이 알파라고 친다면 따라서 내가 구하는 세근의 합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x1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3이 넘어가고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x1의 값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3인 것 이해되십니까? 괜찮겠어요? 자, 그러면 베타나 감마도 같은 패턴대로 흘러가면 되지 않을까요? 순서가 매겨진 건 아니지만 그냥 두 번째를 베타라 보고 2x2 더하기 3이 베타니까 그럼 x2는 똑같은 계산법에 따라 2분의 베타 마이너스 3이 될 테고 x3는 2분의 감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 문제는 x1, x2, x3를 다 더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합니다. 그럼 세근의 합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는 오른쪽에 있는 관계식 세 개를 더하라는 뜻이니까 2가 2로 통분되어 있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짝으로 짓고 마이너스 3을 3번 더하면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럼 2분의 남은 거는 이것만 알면 돼요. 딴 건 알 필요도 없고 세근의 합. 여기서 우리가 세근의 합을 구할 수 있죠. 저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공식상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다. 마이너스 최고차항계수 1분의 그 다음에 2차항계수 마이너스 11 얼마냐면 11이에요. 그럼 11 마이너스 9 약분하면 1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세근의 합,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1, x2, x3 세근의 합은 정답이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음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이 4분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될 게 4분이다야. 근데 이거 잘못 읽으면 4개뿐이다 이렇게 가끔 착각해서 읽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개수를 말하는 게 지금 문제 자체가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4라는 정수값 하나만 이 공통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조심하셔야 돼요.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아셨죠? 문제 의도가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수값 4만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렸는데 내가 공통범위 여기서 두 식을 동시에 만져 그런 공통범위를 찾았더니 요거 색칠되어 있는 범위 안에 정수가 딸랑 4만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 처음 식은 인수분해가 여기 x, 여기 x가 되고 이쪽에 2, 이쪽에 a 둘 다 마이너스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x-2 곱하기 x-a가 0보다 작다가 돼서 얘는 그래프를 직선상에, 추직선상에 그림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2 아니면 4 이렇게 되는 모양 아니면 또는 여기가 웬 4? a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a, 2 이렇게 되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근데 a가 큰지 2가 큰지는 지금 문제 조건에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일단 두 개를 다 떠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그냥 가벼운 인수분해죠. x, x-3 그게 0보다 크기 때문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0보다 작다. 그리고 또는 3보다 크다. 여기가 되겠네요. 이렇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잘 믹스쳐서 답이 이런 꼴이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확실한 거는 0과 2와 3의 위치는 확실히 우리가 알고 위치상 알고 있잖아요. A가 어딘지 모르는 것 뿐이잖아.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2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져야죠. A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셔야 됩니다. 맞니? 근데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 A가 2보다 작아서 왼쪽으로 그려지게 되면 겹치는 범위가 여기인데 여기에 4라는 수가 존재할 것 같지는 않잖아, 위치상.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쪽으로 뻗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원한다면 어디로 뻗어야 되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뻗어서 여기에 A가 내려오는 형태로. 그래야 이 안에서 뭐가 만들어지도록? 4라는 정수가 그 사이에 들어가도록. 괜찮겠어요? 답이 4만 이 범위 안에 겹치는 범위면 아무래도 여기겠죠. 여기가 겹쳐요. 근데 이 겹치는 범위에 4만 딱 들어가려면 여기는 A는 5를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 5를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A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답에 정수가 4만 포함된 게 아니고 5도 포함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A는 4보다는 크지만 5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요즘 한 번에 알아들으면 좋은데 한 번에 못 알아듣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그림을 나누어 그려드릴게요. A가 여기는 A라는 게 확실히 4와 5 사이에 껴있는 수라는 건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구분이 좀 안 되게 약간 헷갈린 게 누구냐면 이렇게 됐을 때야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 3이 있었고 여기 4가 있었고 여기 A가 있었는데 그림이 지금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여기는 A가 만약에 점점 붙어서 4에 가까이 가까이 와서 4에 딱 맞닥뜨렸다고 칩시다. 무슨 말이냐면 A가 4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A와 4가 서로 같아진다면 이란 뜻이에요. A가 4가 된다면 얘는 A의 위치는 동점이거든요. 움직이는 점이라는 뜻이에요. 4와 5 사이를 막 왔다 갔다 움직이는 동점, 움직이는 점인데 얘가 움직이다가 4와 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4를 넘어가면 안 되고 5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걸 알겠어. 그걸 넘어가면 정수값이 없거나 아니면 정수값이 4 말고 다른 것도 포함되니까 이 사이를 움직이면 안전한데 혹시 얘가 이제 욕심을 내는 게 4나 5를 밟으면 안 되나 내가? 4나 5의 위치에 가서 딱 서 있으면 혹시 이런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나를 고민하는 겁니다. 나올 수 있나 안 나올 수 있나?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움직이다가 왼쪽으로 최대한 움직여서 4에 딱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나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겹치는 그림이 여기가 3인데 이게 A인 동시에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겹치는 위치가 여기가 겹치잖아. 그렇죠? 그럼 이 범위 안에 정수값 4가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4는 여기인데 4가 지금 빈 동그라미잖아. 4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다 등호를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A가 5로 붙는 겁니다. 좀 더 가서 A가 5의 위치에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아까 그렸던 그림은 A가 내려오면서 여기가 겹치는 범위였거든요. 3과 A 사이가 겹치는 범위가 이해하세요? 그림상 3과 A 사이가 겹치는 범위. 그럼 A로 내려왔는데 그 A가 5에 있어. 그럼 여기가 3과 A 사이가 겹치는 범위인데 이 범위 안에 정수가 4라고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네요. 3은 포함 안 돼 있고 5도 포함 안 돼 있잖아. A가 5로 갔을 뿐이지 5를 갖는 건 아니야. 그냥 위치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나 여기 서 있어. 근데 밑에 내가 밟고 있는 건 내 땅이 아닌 거야. A는 5를 안 갖고 그냥 5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되세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3하고 5 사이에서 정수는 4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답이 되더라는 얘기야. 그럼 그 얘기는 A와 O는 같아져도 정수 4만 만족합니다를 성립시킨다는 얘기죠. 여기에 등호가 붙는 거예요. 최종 정답은 4보다 크지만 A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정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이고. 37번이에요. 시간 많이 걸리는데? 시간 안 걸리는 걸 해야 되는데. 자, 37번 외심의 좌표 구하는 문제인데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죠. 이거 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원 위에 3개 점이 있는 거예요. 점 A 5,7, 점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점 C 6,0 이렇게 있는 겁니다. 좀 이쪽에 드릴게요. 점 C 6,0 이렇게 대충 그리셔도 됩니다. 아셨죠? 뭐 고민해서 그리지 마세요. 문제 핵심은 이 3점을 잇는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을 찾는 거예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죠? 중2 때. 그러다 보니까 외심의 위치에서 이 점을 만약 P라고 한다면 외심의 위에서 A까지 길이나 B까지 길이나 C까지 길이는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그 길이가 같죠. 그래서 그냥 이 식을 세우시면 돼요. PA와 PB와 PC는 서로 같습니다. 물론 계산하실 때는 여기다 제곱을 붙이셔야 할 거예요. 루트가 있기 때문에 루트를 지우기 위해서 양면에 제곱을 붙이시는데 P의 좌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점 P 외심의 좌표를 그냥 X, Y라고 둡시다. 그럼 P의 길이 X-5의 제곱 플러스 Y-5의 제곱의 루트인데 제곱이 루트를 날렸으니까 일단 루트는 빼고 는 그 다음 PB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는 X제곱과 여기는 X제곱과 여기는 Y제곱과 여기는 X제곱과 여기는 Y제곱이 없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남아요. 그리고 식 하나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럼 어떤 걸 써야 됩니까? 그냥 아무거나 네가 만만한 거. 이런 게 지금 좌표점이 좀 간단하니까 이게 2번 쓰이는 게 좀 좋긴 해요, 사실은. 이 식을 지금 쓰고 나서 그렇긴 한데 처음부터 문제 풀 때 3개 점 중에 가장 만만한 점 하나를 찍고 얘랑 같습니다. 얘랑 같습니다. 식을 2번 세우시면 돼요. 결론은 PC의 제곱과 PA의 제곱이 같습니다라는 식 하나와 PC의 제곱과 PB의 제곱이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식 2개 세우시면 돼요. 그럼 아까 말했지만 여기서 XY에 대한 관계식, 여기서 XY에 대한 관계식 둘을 연립하면 가볍게 중2 때 배웠던 미지수 2개짜리 1차 방정식을 연립하는 꼴로 아주 쉽게 답이 XY 좌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 풀이는 이거 말고도 풀이가 한 2개 정도 더 있어요. 외심의 성질 중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다음 시간 할게요. 지금은 시간이 이렇게 뭐 추가로 보충 설명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40번 문제.
자, 세 점이 주어져 있는데 선분 이 세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가 있어요. 이렇게 대략 그릴게요. 어떤 문제는 점을 잘 찍고 풀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도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내용만 파악하면 되는 거거든요. 길이 같은 거나 점의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이 뭐냐면 선분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여기쯤에 있겠죠? 그 점을 P라 불러요.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 다음에 선분 AP를 여기죠. 선분 AP를 2대3으로 외분하는 점. 2대3, A에서 P 쪽으로 2대3이니까 한 대략 여기쯤? 2대3. 이렇게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한답니다. 사실 이 내분점 P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죠. 그냥 공식만 쓰시면 되죠. A와 P의 2대3 내분점 구하는 게 죄송해요. 외분점이네요. 외분점이다? 그림 잘못 그렸죠? 외분점이에요. 자, A에서 P 쪽으로 2대3이니까 여기쯤에 있을 것 같아요. P가 2대, A에서 P까지 2대, 그 다음에 P에서 Q죠, 이게. Q에서 A까지 2, 그 다음에 Q에서 P까지 3, 이렇게 되는 점. 여기에 Q가 있는 겁니다, Q가. 그렇게 만들었죠. 그럼 이것도 구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Q좌표 구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P좌표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렇게 구한 다음에 PQC, 이 점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는 겁니다. 됐니? 근데 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 점이 쉽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점을 찍어보니까 예를 들어 점을 찍었더니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어차피 이 점과 이 점이 X축 평행한 선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밑변으로 잡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점에서 여기까지 뭘 잡으냐면 높이를 잡으시면 문제는 좀 쉽게 풀리겠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땡큐인데 이렇게 안 나오고 막 삐따단하게 나와요.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와요. 그럼 이렇게 그으면 이게 어느 한 선분도 X축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가 굉장히 곤란하죠. 특히 서술형 문제에서는 이런 거 가끔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렇게 세 점이 주어져 있으면 보통 서술형 문제에서는 이렇게 많이 가요. 아무데나 일단 밑변이 될 위치를 잡습니다. 1번 선분 AB 길이를 구하시오. 이거 뭐 하려고? 이거 이제 밑변 길이로 써먹으려고. 두 번째 밑변 찾았으면 그 밑변이 바라보는 C에서 여기까지 뭘 잡아야 돼요? 수직의 길이를 잡아야 돼요. 이 길이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선분 AB의 방정식이 필요한 겁니다. 선분 AB의 방정식. 왜죠? 방정식 찾은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게 점 C에서 선분 AB의 방정식까지 거리를 잡아요. 그 거리가 결론은 높이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놓고 네 번째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 구했던 1번 밑변 길이 곱하기 여기서 구한 3번 길이 D 이걸 계산하면 삼각형 넓이가 나옵니다. 라는 문제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게 서술형이 아닌 이상 이렇게 풀 이유는 전혀 없어요. 시간 다 잡아먹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설명을 예전에 드린 분도 계시기 하고 다은이도 최근에 쌤이 아마 이거 얘기만 설명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은 겁니다. 예. 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1,1, 4,-1, 5,3 이렇게 나오면 X좌표 어느 것도 두 개가 따로 똑같은 게 없고 Y좌표 어느 것도 두 개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X좌표든 Y좌표든 두 개가 서로 똑같아야 뭐가 나냐면 X축 평행하나 Y축 평행한 직선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X값도 어느 하나 똑같지 않고 Y값도 어느 하나 똑같지 않으면 그냥 아까처럼 삐따닥하게 삼각형이 나와. 그 삼각형 넓이 구할 때는 세 개 중에 한 점을 빠르게 원점으로 이동하세요. 뭐 하냐면 평행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1이 0으로 바뀌니까 1 빼야 되고 1이 0으로 바뀌니까 Y좌표 1 빼야 돼요. 이 평행 이동 명령을 똑같이 다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3,-2가 되고 x1, y1 빼는 거니까 이 점은 4,2가 되겠죠. 그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원점은 잊어버리고 넓이니까 2분의 1 쓰시고 절대값을 씌웁니다. 이유는 답이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넓이라. 그런 다음에 마치게 비례식은 아닌데 비례식인 양 내항의 곱을 계산해요. -2 곱하기 4. 그 다음에 빼기 2가 중요하죠. 빼기입니다. 다시 외항의 곱 3 곱하기 이렇게 하시면 넓이가 나와요. 그럼 얘는 2분의 1 절대값 이게 얼마냐면 -8이고 얘가 -6이죠. -14. -14의 절대값은 14니까 정답은 7. 이 삼각형 넓이는 7 나와요.
근데 선생님,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 이런 공식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있다고 치고, 실제로 있는 공식이에요. 있다고 치고, 근데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치가 바뀌었으면 삼각형 혹시 넓이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나요? 안 그렇죠. 여기 있던 삼각형을 여기로 옮겨놓은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한 점만 움직인 게 아니고 모든 점을 똑같이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삼각형의 모양이 바뀐 거는 아니고 위치가 여기 있던 게 이쪽 좀 내려왔다는 거지. 지금처럼 x1, y1 빼면 왼쪽 아래로 살짝 내려와 있는 형태가 돼요. 그럼 여기 넓이를 구하나 여기 넓이를 구하나 어차피 넓이 구하라는 건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한 문제 정도만 더 해봅시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선생님들이 서술형을 이렇게 안 내세요. 왜 이렇게 내면 이게 여러분 책에도 이게 비슷한 내용이 기술이 돼 있어요. 책에도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도 선생님들이 할 말이 없어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책에는 이렇게까지 나와 있지는 않고 책에는 막 이렇게 나와 있거든. x1, x2, x3. 그다음에 x1 한번 쓰고 뭐 y1, y2, y3. 다시 y1 쓴 다음에 요렇게 곱한 값에서 요렇게 곱한 값을 빼서 이걸 뺀 다음에 절대값이어서 2분의 1 곱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변형한 게 이거거든, 지금.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거 우리는 살짝 일로 바꿔놔서 더 편하게 구한 겁니다. 충분히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걸 만약 서술형에 출제하시면 아까처럼 단계를 만들어요. 1번, 선분 AB를 구해라. 근데 이런 단계 없이 그냥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푸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오면 서술형은 잘 안 나와요. 나오면 단계를 거치게 만들지, 단계 없이 서술형은 잘 안 나와. 그래서 보통 객관식이나 주관식 단답 형태로 출제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푸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푸시는 게 제일 단순합니다. 제일 빠르고 쉬워요. 계산도 쉽고. 자, 그리고 43번 문제 하나 더 보고 이제 마무리, 아버님 오신다고 해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가야 되고. 자, 직선 두 개가 있게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인데 수직이고 얘랑은 평행이랍니다. 이게 내용 파악이 잘 돼야 되는데 x 플러스 ay 마이너스 이게 독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직선을 두 개 조건에 맞춰서 푸는 겁니다. 하나는 얘랑은 2x 플러스 by 마이너스 는 0이라는 직선과 무슨 관계죠? 얘랑은 수직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x 마이너스 b 플러스 1 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과는 평행 관계.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수직 관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시간 없어서 할 건 정확히 합시다. 만약 이게 평행이나 수직이나 이렇게 위치 관계,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볼 때 만약 식이 다음처럼 1차 함수 형태로 써져 있다면, 이 프라임 기호는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함수 형태로 써져 있을 때와 이거를 지금처럼 방정식 형태로 써져 있을 때 여기에 따라서 수직 관계나 평행 일치가 조금씩 표현이 좀 다르긴 한데, 평행 일치는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건 지금 생략하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핵심은 이제 수직이니까 수직 관계가 성립하려면 이렇게 1차 함수일 때는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렇지? 이 두 수의 관계가 뭐라고 그랬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두 수의 관계는 역수인 동시에 부호가 반대인 반수가 되어야 됩니다. 역수인 동시에 한 수와 다른 한 수의 관계는 서로 역수인 관계 중에 부호가 서로 반대여야 돼.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 근데 이게 방정식 형태일 때는, x 앞에 있는 계수끼리 곱한 것과 y 앞에 있는 계수끼리 서로 곱한 값을 더하면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직관계가 성립해요. 이런 건 왜 나온 거죠? 알고 보면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 1차 방정식 형태를 식을 y로 정리한 다음에 이 구조 있죠? 이 구조를 똑같이 써먹으면 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의심 갖지 마시고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얘랑은 서로 표현이 다를 뿐이지 알고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은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수직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x 계수끼리 서로 곱한 값 2, 여기 있는 y 계수끼리 서로 곱한 값 AB,
걔네들을 더하게 되면 0됩니다 라는 것과 평행관계에서는 뭐가 성립하죠? 가운데 이렇게 선 찍 긋고 x계수와 y계수의 비율이 서로 같대 상수항 비율이 서로 다르면 평행이죠.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 있는 계수, x의 계수 1, 여기 x의 계수 1, 걔랑 여기 y의 계수 a, 여기 y의 계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얘네들은 같지만 상수항이 다르면 돼. 근데 상수항이 다른 건 누가 봐도 다르지 않나요? 얘랑 얘랑이 다르잖아. 이건 뭐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이것만 같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랑 얘랑 서로 같아야 답이 1이 나오겠죠? 그럼 a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과 같아요. 관계가 두 개 나왔네요. 얘랑 얘랑 미수 두 개, 관계식 두 개. 서로 연립하시면 되니까 1차와 2차를 연립할 때는 1차를 2차에 대입하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2 플러스 a 가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죄송해요. a 대신에 대입한 거죠. a 대신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에 b를 곱하면 이게 0 나와요. 됐죠? 얘를 풀어주는 겁니다. 넘어가면 b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b,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2 또는 1일 텐데, 그죠? 마이너스 2 또는 1일 텐데, 이게 어떤 게 답인지는 여기 시기에 대입해봐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둘 다 만족할 거거든요. 왜냐면 평행관계를 만족하는 값이 두 개 나온다는 뜻이거든, 지금. 그럼 b값이 마이너스 1이면 a값은 얼마예요? 여기다 집으면 되죠? b값이 마이너스 2면 a값은 1이 될 테고, b값이 1이 되면 a값은 b값이 1이 되면 뭐죠? b값 마이너스 2 a값 1 계산 잘한 거 맞죠? b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넘어가서 플러스 b 마이너스 인수분해 b 플러스 2 b 마이너스 1 네, b는 마이너스 2와 1 b가 마이너스 2면 a값은 1 b가 1이면 a값은 마이너스 3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뭐 좀 이상한데? 죄송해요. 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계산해놓고 답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계산 잘못한 거 없나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미안합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b가 1이면 마이너스 2죠.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뭘 원했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원하죠. 근데 이게 맞냐 안 맞냐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왜냐면 둘 다 똑같이 절대값이 같은데 부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냥 제곱하면 어차피 뭐가 나오죠? 어차피 요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맞냐 안 맞냐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렇게 묻는 문제가 아니라면 일단 필요하다면 대입해 보셔야 돼요. 대입해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어차피 얘네들 연립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합이나 곱으로 보통 표현되니까.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은